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 전단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그 공식이 뭐였었죠? 전단율 Q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Q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로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게 되면 box beam is constructed from four boards nailed together as shown in figure. 여기 이제 피겨에 있는 것처럼 그 네 개의 판재를 가지고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빔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박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그 고로 이제 구성을 했다 이 말이죠. So if each nail can support a shear force of 30 Newton,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못 하나가 30뉴턴의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다면 determine the maximum spacing S of the nails at B and at C so that the beam will support the force of 18N.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80N이라고 하는 이렇게 집중 하중이 여기 가해지고 있으면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리액션 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액션 포스가 이쪽 방향으로 80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 전단력이 얼마로 걸리겠어요? 일정하게 여기를 잘랐을 때 이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이쪽으로 80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80N이 작용하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80N이라고 하는 전단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80N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전단력은 80N이 어느 위치에서나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못을 박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요 못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쪽 옆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 박은 그걸 얘기합니다. 요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박은 못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B하고 C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못의 최대 간격 S를 결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B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이제 요 위치인데, 여기 요 B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못이죠. 그래서 이 못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판재하고 요 판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소위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요 판재하고 요 판재 여기를 지금 접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그 연결되는 그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에 이 못이 견딜 수 있는 것은 30N인데, 이 30N을 이제 견딜 수 있는 못이 도대체 얼마만한 간격으로 이게 놓여야 여기서 계산하는 소위 전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탱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계산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B에서 걸리는 그 전단율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Q를 구할 때 어떤 면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면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는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B점 위라고 하게 되면 이 면적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판재가 이 x 플러스 dx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쪽에서 이제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서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이만큼이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지금 나오는 그러한 그 전단 U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좀 똑같이 생기겠죠. 그 위에 판재가 힘을 받는 것은 B점 위에 있는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받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B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못이 그걸 지탱을 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그 힘을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재 자체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와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같은데,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목재 자체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재 자체에서 지탱하는 것이나 못에 의해서 지탱하는 것이나 전단유의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같게 됩니다.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B점에 있어서의 전단유를 계산할 때의 면적은 요 B점 위에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단유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Q는 I분의 VQ로서 이제 나타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I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뉴트럴 액세스는 어느 위치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죠. 75mm, 75mm니까 여기 도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37.5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서 뉴트럴 액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I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I를 계산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각형은 여기 도심에 대해서 하게 되면 12분의 BH3승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안에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요 안에도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이럴 때 I는 어떻게 구해요? 바깥쪽에 사각형에 대한 I에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I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여기가 B가 75가 되고 H가 75가 돼서 12분의 1 B H의 3승 해갖고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요 안에가 75에서 여기가 15고 여기가 15입니다. 그러니까 30을 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 B H의 3승 45에 대한 거. 그래서 I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는 뭐죠? V는 전체적으로 다 80N이니까 80N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를 구하기 위해서 요 B라고 하는 거 위에 요 면적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Q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듯이 Y 프라임 바에다가 A 프라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프라임 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면적이니까 저희가 75에다가 15mm가 되겠죠. 그게 A가 됩니다. 75에 15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바는 뭐예요? 도심의 여기 뉴트럴 액시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이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75 나누기 2죠. 37.5에서 얼마를 빼면 돼? 37.5에서 7.5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 바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QB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QB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I 계산됐고 V 80 뉴턴,
Q가 여기 계산됐고,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전단유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 전단유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대한 Q죠. 그러니까 이 못 하나에 대해서 이 못 하나가 이제 지탱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QB를 계산할 때 I분의 VQ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S를 구할 때는 이거의 반만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반을 사용했을 때 못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30N이니까 이 30N이 도대체 얼마만한 이 Q에다가 요 S를 곱해가지고 이 Q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단위에서 볼 수 있듯이 뭐죠? 단위 길이당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만한 힘을 지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는 여기에 계산된 것을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1mm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따라서 51mm를 뭐 측정을 해가지고 못을 박으면 뭐 되겠지만, 이제 넉넉하게 요것을 잡게 되면, 이게 이상하네요. 자, 못을 박는데 지금 못 간격이 51mm 정도가 지금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거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SB가 55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30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못 하나가 30N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5가 아니라 50이 돼야 되겠죠? 50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B점에 있어서의 그 Q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여기 그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C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요 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 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요 면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는 스트레스가 없고 여기도 스트레스는 없지만 여기에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잘라낸다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여기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한 단면에서만 힘이 발생하도록 그리거나 아니면 대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힘이 양쪽에서 발생하도록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여기에 힘이 얼마가 걸린다 하게 되면 이게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힘도 이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면하고 요 면에서 똑같은 전단유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아까 계산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먼저 계산을 안 하고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똑같은 결국 잘린 면이 이제 두 면이 돼서 그 두 면에서 작용되는 그 전단유의 크기가 같아야 우리가 이거에 2분의 1이 걸리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요 면적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 면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큰 모멘트에 의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조그만 모멘트 M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저쪽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힘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 힘 두 개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면에서 양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요만한
요만한 막대가 지금 요만한 판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발생하는 그것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힘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요 면하고 걸리는 Q가 똑같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여기에서도 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이 없으니까 뭐가 이걸 지탱을 하는 거예요? 목재 자체가 그걸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못에 의해서 이제 지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했듯이 여기에서는 요 면적을 가지고 Q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Q 계산할 때 이게 뭐가 되겠어요? 45 곱하기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0mm니까 그걸 가지고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는 이제 요 식에 의해서 높이가 30mm고 면적이 45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Q가 나오겠죠. 그러면 스몰 q는 i분의 vq니까 아까 i는 이거에 대해서 구한 거 똑같으니까 i는 그대로 있고 v가 80N, qc가 여기서 계산했던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나오는 거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못에 의해서 지탱하는 것은 절반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0.7059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돼서 요 SC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85mm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85mm를 사용을 하면 이 80N에 대한 전단력을 이 못이 지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못을 박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해가지고 못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박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제 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 뭐 못이 하도 싸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새로운 또 예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nails having a total shear strength of 40 Newton are used in a beam that can be constructed either as in case 1 or as in case 2, figure 7-18. 그래서 이 그림에 있듯이 이게 케이스 1이고 이게 케이스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못들이 40N의 전단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 30N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40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the nails are spaced at 90mm 그러면 여기 간격 이 못의 간격을 지금 90mm만큼 이렇게 90mm 간격으로 못을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못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박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못하고 이 못의 간격은 90mm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determine the largest vertical shear that can be supported in each case so that the fasteners will not fail. 여기 fasten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결제를 fastener라고 합니다. fastener가 체결제니까 이 체결하는 것은 사실은 못만 있는 게 아니고 못도 있고 뭐 나사도 있고 뭐 리벳도 있고 뭐 본드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못이나 나사 종류가 이제 패스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아예 이 구조물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m의 간격으로 해서 못을 박고 여기서 판 3개가 있는데 이 판 3개를 이 못하고 이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보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는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걸 크게 만들고 나머지 것들을 여기 2개를 판재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이제 여기 같으면 판재가 5개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못을 여기서 이쪽으로 받고 여기서 이쪽으로 받고 해서 못을 4개씩이나 사용한 거죠.
이랬을 때 얘가 이 못이 이제 요 간격 요만큼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못하고 요 사이가 사실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른다면 못이 한 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자르면 못 반개, 여기도 못 반개 해갖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못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한 개가 지탱할 수 있는 전단력이 이 케이스가 더 큰 거냐 아니면 이 케이스가 더 큰 거냐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determine the largest vertical share.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는지 계산해봐라. 자, 딱 보면 어느 쪽이 더 전단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이쪽은 나무고, 그죠? 여기 나무에다가 못 2개 박은 거잖아요. 똑같은 간격에다가. 여기는 뭐야? 못이 똑같은 간격으로 있는데 못을 4개나 박은 거죠. 그러면 못이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더 강할 것이고, 못을 1개 박는 것보다는 4개 박는 쪽이 훨씬 더 큰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값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당연히 뭐 여기가 더 크겠지만 값을 구해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결국 뭘 구하라는 겁니까? Q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지금 40뉴턴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Q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S를 곱하게 되면 얼마만한 그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거가 결국은 못 한 개가 지금 그 잡아주는 이제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Q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게 뉴트럴 X가 여기 있고 이 판하고 이 판하고 서로 이제 밀릴 텐데, 그죠? 밀리게 됐을 때 전단력은 여기에서 지금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판재가 이쪽으로 밀고 이쪽에서 또 밀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이제 이쪽에 전단유가 이제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Q를 구할 때는 어느 면적을 갖고 계산하냐면 요 면적을 갖고 계산해야 되겠죠. 요 면적. 여기에서는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전단유가 흐르는 면이 될 거니까 이제 요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그 차이만큼 얘가 이제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고 여기에 요 면하고 요 면에서. 근데 요 면하고 요 면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사이즈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Q를 구할 때 I분의 VQ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I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이거 와이드 플랜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플랜지 타입이죠. 그러니까 요 위는 플랜지고 여기가 웹이고 여기가 또 다시 플랜지니까 요거 가지고서는 12분의 BH 삼승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12분의 BH 삼승한 다음에 여기 도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AD의 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2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I가 되겠죠. 여기의 I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의 I도 이거 하나의 보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30이죠? 30, 여기도 30, 5,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0. 그러면 이거 단면하고 이 단면은 어때요?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I는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I를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BH 3승. 얘는 왜 마이너스죠? 말이 안 되죠? 12분의 BH 3승은 여기고 그 다음에 2배의 여기가 12분의 BH 3승에다가 A, D의 제곱 해갖고 더해줘야 되죠. 이게 잘못된겠죠?
빼준 거예요? 수식을 또 그렇게 썼구나.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요만한 사각형에서 지금 요만한 사각형 두 개를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40이 돼서 그거에 이제 2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 B 10이 되고 그 다음에 H가 40이 돼서 그러니까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두 개를 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I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Q, 그러니까 케이스 1에 대한 Q는 바로 요거죠.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30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죠? 여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50이니까 자르면 여기가 25가 되고 25에서 2.5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2.5가 되겠죠. 그래서 2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mm. 그래서 Q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이 I분의 VQ니까 이제 V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한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느냐. V.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여기 계산된 거 3375. 그 다음에 I가 여기 계산됐던 거 그대로 여기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하는 게 뭐예요? S 오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Q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못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40이고 그것이 얼마만한 길이만큼 떨어져 있냐면 90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이 90분의 40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Q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못의 그 쉐어 스트렝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Q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에서부터 거기에 V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1 뉴턴까지 이 못이 지금 지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2는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죠? 스페이싱이 90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90분의 40은 똑같을 거고 I도 똑같겠죠?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V는 당연히 우리가 구할 거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럼 뭐만 달라지겠어요? Q만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의 Q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Q는 뭐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Q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Q.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5mm였었죠. 그걸 이용을 해서 Q를 구하면 됩니다. 자, Q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2.5에다가 면적 10 곱하기 5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Q라고 하는 요식을 아까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 Q는 90분의 40하고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이 Q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Q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V가 81.3 뉴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거에 비하면 3배네요. 3배. 그죠? 아까는 27.1이고 이번에는 81.3이니까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전단력을 이제 지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제작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용이하죠. 못을 몇 개 더 많이 그 간격을 조금 촘촘히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만큼의 전단력을 받는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S를 요거에 3배 정도를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스페이싱으로 박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못을 박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필요한 간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조립부에서 소위 패스너를 이용할 경우에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못으로 인해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전단력이 얼마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에 또 응용하는 그 주제로서 이 shear flow in thin walled beam이라고 하는 거예요. thin walled bea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께가 굉장히 얇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n walled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얇다는 뜻이에요. 여기 두께가 굉장히 얇다. 두께가 얇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두께가 작으면 우리가 V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작용할 때 이쪽에서도 그러면 전부 아래쪽 방향으로 뭐가 쭉 생기죠? 쉐어 스트레스가 쭉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쉐어 스트레스들을 쭉 다 더해주게 되면 뭐와 같아요? 결국 V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타우가 쭉 이쪽 방향, Y축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도 Y축 방향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얇다 이렇게 되면 얇은 데서 쉐어 스트레스를 이제 버티는 양이 얼마나 될 거냐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thin walled 그럼 굉장히 두께가 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쉐어 스트레스가 Y축 방향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소위 우리가 명명을 하자면 뭘로 명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다 하게 되면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타우의 이름은 뭐죠? 일단은 타우의 X, Y 하게 되면 X가 뭘 의미해요? 축의 수직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X축의 수직한 면이다 하게 되면 그게 X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이게 X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Y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Y라고 하는 걸 붙여주죠. 그런데 Y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플러스 타우 XY가 되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 X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Y를 위로 놓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 타우 XY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요 두께에 대해서 타우 XY는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을 다 여기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도 이제 이런 데서 계산을 해봤지만 여기 같으면은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그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러니까 Q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요점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서 요걸 생각했을 때 타우가 그러니까 Q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요점에 대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여기 이 면에 있는 요점에 대해서는 타우가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지금 V가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쉐어 스트레스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거의 이름은 뭐라고 붙여야 되겠죠? 자, 이쪽 축을 X라고, 자, 이쪽 축을 X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축을 이렇게 Y라고 놓고, 그럼 Z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면은 지금
Z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타우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이게 요 면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면은 뭐예요? X가 되겠죠. 이쪽이니까 이게 X면이잖아요. 근데 타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Z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타우의 XZ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쪽이 지금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이고 그 다음에 Z축은 이쪽이 됩니다. 이쪽.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기 B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여기에 있어서의 전단력을 구하려고 하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를 잘라 가지고 여기가 지금 스트레스가 없는 면이니까 여기에만 힘이 걸리도록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띄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B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요 B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띄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쪽에 지금 M 플러스 DM 때문에 지난번에 봤었던 F 플러스 TF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멘트 때문에 이쪽에 F라고 하는 게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떤 힘이 더 필요한데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면은 이 면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대면은 지금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에만 지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D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이 DF라고 하는 게 뭘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타우가 있다면 타우에다가 여기가 요 면적이 뭐가 되겠죠? T하고 여기가 dx입니다. 그래서 타우 t dx가 df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이 지금 df가 돼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타우가 일정하다는 거죠. 요 면에서. 그러면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타우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타우가 작용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X면이니까 X에다가 플러스 Z축으로 지금 작용하니까 타우 XZ가 되면서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모양이 어떻겠어요? 다 똑같겠죠. 그러겠죠? 근데 뭐만 달라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Q를 계산할 적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거의 면적이 계속 달라집니다.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타우가 여기 바운더리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제로가 될 거고 그게 쭉 요 면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Q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타우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타우가 쭉 증가되게 됩니다. 이따가 그걸 계산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타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C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타우를 또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스트레스가 없고 위에도 스트레스가 없고 여기하고 여기는 힘이 걸리고 따라서 이 두 개의 힘을 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쪽 면에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꼭 하나의 면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힘이 있을 수 있는
면을.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요걸 띄어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점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F하고 F 플러스 DF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여기가 F 플러스 DF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힘을 평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요 면에서밖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DF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DF가 있다면 타우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지금 타우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C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쭉 바꿔서 변경을 쭉 해 나가게 되면 C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제로가 되겠죠? 면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면적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Q가 커지는 거죠. Q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타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맥시멈이 되죠. 그럼 이때 이 타우 XZ는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타우의 XZ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이고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었었죠. 그 두 개의 그 타우가 이쪽 면에 있는 타우를 전부 다 합친 거하고 이쪽에 있는 타우를 전부 다 합친 거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 제로가 돼야 돼요? Z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단순히 힘 준 게 이 V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Z 방향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죠. 평형을 유지하려면. 자,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저 위에 쪽에서 지금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의 타우의 방향. 이 위하고 아래는 뭐가 달라지죠? 모멘트의 방향은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도심에서, 그러니까 뉴트럴 액시스에서 위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압축을 받고 있죠? 여기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겠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거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방향이 이쪽이 되고 얘가 이쪽이 되니까 이 DF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되겠죠? 반대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도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지금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서 타우가 커지겠죠. 여기는 마찬가지겠죠? 여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제로, 두 개 합쳐서 제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타우 XY와 타우 XZ가 공존을 하기를 하는데 타우 XY의 크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두께가 매우 작으니까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타우 XY에 대해서 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우 XZ는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여기 면적이 크게 되면 Q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타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가 B점에서는 이쪽 방향, C점에서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 똑같은 위치를 B'라고 잡는다면 B'에서는 이거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C'도 이 C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긴 그 유로에다가 이거 왜 갑자기 유로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다 물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흐르는 게 유로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을 이렇게 붓는다 생각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이동할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붓게 되면 이게 내려가서 여기서 갈라지겠죠. 근데 이 갈라지는 방향이 어때요? 이 전달 능력의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이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면 양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전달 능력의 방향은 여기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전달 능력의 방향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이제 이러한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어떤 한 면만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단면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본 겁니다.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에서는 지금 D라고 놨네요. D라고. 뭐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H인데, 그죠? 여기서 하여간 D라고 놨습니다. 그랬을 때 요 위치에, 요 X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의 작용하는 Q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한 면적을 이용을 해서 이 라지 Q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서는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힘이 작용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를 구할 때 우리는 요 면적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면적을 이용해서 Q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수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Y에다가 Y바에다가 A를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Q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요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Y' 바가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D니까 2분의 D가 되고, 그다음 요 면적은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두께가 T입니다. 그냥 요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는 X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쭉 잘라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무에 X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요 길이가 2분의 B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B 마이너스 X가 가로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께 T가 됩니다. 그래서 Q가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몰 q는 i분의 vq를 계산하니까 i분의 v가 그대로 있고 q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2분의 d, 2분의 b 마이너스 x의 t, 이게 이제 스몰 q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여기 t를 앞으로 꺼내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q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지 ft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되는 그 전달 능력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 능력의 합.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게 Q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위 길이당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적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한 구간이 QDX가 되고, 그 구간이 X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분의 B까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0에서 2분의 B까지 Q 이거 쓰고, 그렇게 되면 16i분의 VT d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X의 값을 0 집어넣게 되면 결국 맥시멈이 나오겠죠. 여기 Q에서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맥시멈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요? 요 위치죠. 요 위치에서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B인 곳에서 제로가 됩니다.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근데 X가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겠죠? x가 0인 곳에서 q가 맥시멈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b인 곳에서 0이 나오면서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쪽 편은 어떻게 되겠죠? 똑같죠. 대칭이니까 똑같은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2분의 b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조금 귀찮아 보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대체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s라고 잡아버리면 s라고 하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s라고 하는 좌표계를 하나를 잡아주게 되면 그 s는 뭐하고 같아요? 2분의 b 마이너스 x하고 같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b 마이너스 x 대신에 s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s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요거 자체가 s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ds가 될 거고, 그럼 s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에서부터 2분의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위치에서는. 요 위치에서의 Q는 결국은 타우 XY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체 면적이 이렇게 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면에서 이 위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했듯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개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부분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거죠. 전체 면적이 B 곱하기 T가 되고 높이가 2분의 1로 일정하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2분의 d에서 마이너스 y를 하게 되면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 2분의 d 마이너스 y 거기다 t를 곱하게 되면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면적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의 높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 거죠. y에다가 2분의 d에서 요 y를 뺀 거에다가 반을 또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y에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요만큼이 되겠죠. y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y가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분의 y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을 빼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2분의 y고 여기가 4분의 d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빼와서 여기 t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죠? 2분의 1을 빼놨으니까 2분의 d 플러스 y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d 마이너스 y니까 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되죠? 그래서 이 라지 q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스몰 q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q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q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를 먼저 꺼내고 2분의 bd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에 가로 4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래서 스몰 q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F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고 있는 Q를 다 더했을 때 이 토탈 포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I분의 VQ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 I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여기 I가 이거에 대한 I죠. 이거에 대한 I. I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웹에 대한 I는 12분의 BH 삼승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B가 T가 되고 H 삼승이 D 삼승이 되겠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I를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배가 있고 요거에 대한 것이 뭐가 됩니까? 12분의 B H의 3승 그래서 T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분의 D를 제곱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12분의 B T 3승 중에서 이 T가 이 thin이라고 그랬거든요. thin world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의 제곱만 돼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T의 3승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만한 거죠. 그래서 T의 3승은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얘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요것만 남아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요 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버리면 여기가 4분의 D제곱이 되죠. 그래서 4분의 D제곱 그 다음에 T가 되고 요 2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툭비로. 그 다음에 여기 12분의 T, D의 3승은 12분의 T, D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 위에서 찾아보게 되면 4분의 T, D의 제곱 2B 플러스 3분의 D가 여기 있어요. 결국 요것이 I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I가 없어지니까 결국 V가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더해주게 된 거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과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타우의 XY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탈 다 더해줘 봐야 이 V에 비하면 엄청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FW가 결국 전체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V와 같은 정도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단 응력의 분포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타우 x, y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쭉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점프하고 그 다음에 뉴트럴 엑시스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그려. 그렇죠? 대칭으로 그려갖고 뭘 나타낸 거예요? 그게 타우 x, y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더 구할 수가 있죠? 타우의 x, z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건 0에서부터 맥시멈. 여기도 0에서부터 맥시멈까지. 여기가 맥시멈이 되겠죠. 맥시멈에서부터 제로까지, 맥시멈에서부터 제로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러한 단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전단율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율을 적분을 하게 되면 토탈 포스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이거 계산하는 거가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타우 x, y에 대해서는 잘 구하는데 이 문제 지난번에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와이드 플랜지 빔에 대해서 예제 하나 풀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그랬었죠. 또 타우 x, y에 대해서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학생들이 열심히 잘 해요. 이해도 잘 하고. 근데 요러한 거에 소위 타우 x, z에 대해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좀 공부를 좀 해둬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
7장의 마지막 섹션이 그 쉐어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 센터를 구할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알아야 쉐어 센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거에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V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도 V가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도 이렇게 작용할 때 이 화살표들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화살표들이 전단류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단류. 그래서 여기 보듯이 더 디렉셔널 센스라고 하는 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이고 이것도 방향이네. 더 directional sense of shear flow. 그래서 전단류의 방향은 such that the shear appears to flow through the cross section. 단면을 통해서 유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식으로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물이 당연히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결국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유동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요점하고 요점에 있어서의 Q의 사이즈는 뭘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딪히는 점에서는 요거하고 요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대칭이니까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은 힘으로 딱 부딪히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죠? 제로. 야, 이렇게 설명하면 참 애매하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단류의 방향이 이렇다. 그 다음에 전단류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요 지점에서는 전단류가 제로가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The thin walled box beam in figure is subjected to a shear of 10 kN. 여기 지금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보에 10kN의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Determine the variation of the shear flow throughout the cross section. 단면을 따라서 shear flow의 변화를 구하시오. 자, shear flow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었던 이거를 구하려는 겁니다. Q를 구하려는. 그러니까 아까 그 타우 XZ라든지 타우 XY하고 상관없이 지금 Q를 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점들을 구하면은 이 단면에 대해서 shear flow를 다 구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shear flow가 지금 이러한 단면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흘러야 되겠죠? 일단 이게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되는 점이에요? Q가 0이 되는 점입니다. 0이 되는 점. 그럼 여기가 왜 0이 될까? 자, 우리가 요 B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딱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로 이 자유물체도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B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뭐
이러한 식으로 요소를 하나, 여기가 이제 B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점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긴 이제 요소가 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B라고 하는 거에 바로 옆입니다. 그죠? 바로 옆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전단유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를 또 하나 보게 되면 전단유 흐르는 게 지금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이 될 거고, 그럼 이쪽 방향에서는 얘하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되죠? 이쪽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전단유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게 돼요? 여기 B라고 하는 거 바로 옆에서 지금 전단유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야 되죠. 그죠? 그럼 전단유가 이쪽에 생겼다는 얘기는 소위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요 면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점에서는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면에서 이쪽 방향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단유가 흘러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전단유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반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이 B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가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평형을 이룰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Q는 0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있듯이 뭐냐면 B라고 하는 점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Q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라지 Q가 제로니까 스몰 Q가 제로가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분명하죠. 여기에서 있어서의 쉐어 플로우는 이제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전단율을 계산을 할 적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C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전단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면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고 그렇게 되면 두 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갈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에서 똑같은 크기의 전단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B점에 있어서의 Q가 0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반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쪽 면에서는 0이 되고 여기에서만 Q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Q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대칭을 이용을 해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똑같은 Q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면적을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말이 되죠? 요러한 면적을 가지고 했을 때 두 개의 Q가 생기니까 반으로 나눠서 한쪽의 Q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A 프라임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 반을 잘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면적을 생각하면 결국 Q가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 똑같은 Q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이걸 계산해서 2분의 1씩 나눠 갖는 것이나 면적을 반만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의 Q를 계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대칭적인 여기와 여기 똑같은 Q가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구했습니다. 아까 예제하고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 C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요만한 면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Y 프라임 바 타임스 A 프라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5mm고 면적이 50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0. 그래서 여기 C점에 대한 Q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 Q를 우리가 이제 요 스몰 Q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I분의 VQ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C점에 대해서 구하려고 그러면 그걸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지금 Q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I분의 VQ를 계산한 다음에 이 한쪽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I분의 VQ 계산한 건데 양쪽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의 것이 48.7kNm/M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Q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이 D를 요 D에 해당하는 선을 딱 그어갖고 이거 위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Q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Q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세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 두 개가 대칭이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직사각형 요거에 대한 거 35 곱하기 10에 대한 거 요걸 계산하면 35 곱하기 10 요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까지의 거리 2분의 35 그것이 두 개가 있어서 2배.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있는 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50 곱하기 여기가 10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35 이렇게 해서 QD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 QD를 구할 때에 이 반을 나눠줘야 되겠죠? 왜 그래요? 지금 요거 면적을 생각하니까 Q가 걸리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2분의 1을 취해야 D점에 있어서의 스몰 Q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자를 수도 있겠죠? 여기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계산하면 요 면적의 반이니까 결국 똑같은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Q에 대해서 여기는 당연히 제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까 뭐의 함수였었어요? S의 함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식. 그 다음에 여기에 값하고 여기에 값을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니까 2차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식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칭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예제는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연결되는 게 더 맞겠죠? 타우 xz 구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자, 이제 다음 섹션이 쉐어 센터입니다. 이게 영국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쉐어 센터인데, 쉐어 센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전단 중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전단 중심은 이제 왜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단 중심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단면을 가진 볼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그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도심에다가 이 P라고 하는 그 집중 하중을 여기다 작용을 시켰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실험이 지금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단면하고 똑같은 본데, 여기에 원래 여기에 이제 도심이 있어서 도심하고 요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이 힘을 여기에다가 가해 준 겁니다. 힘을 이렇게 가해 주니까 이 단면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돌아간 모양이 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단면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도 이렇게 휘었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갔다는 뜻은 뭡니까? 뭐가 작용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다 굽힘입니다. 그죠? 밴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힘을 줬을 때 이거가 어떻게 휘어져야 돼? 그대로 그냥 이렇게 굽어져야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굽어지면서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토션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힘을 하나를 가해서 토션하고 밴딩이 동시에 생기게 되면 시그마하고 타우가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위 주응력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응력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주응력에 대한 얘기는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보게 되면 모멘트하고 토션이 같이 걸리게 되면 그 최대 응력이 커져요. 똑같은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실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보통 볼을 이렇게 해놓으면 요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게 되죠. 그죠? 하다못해 이 바닥면이라도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 버리면 이게 갭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단순히 굽힘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토션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얘는 여하튼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거에 이 힘을 주는 위치를 어디다 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겠느냐, 그대로 굽힘만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토션을 발생하지 않고 오직 밴딩만을 발생시키는 어떤 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전단 중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도심을 통해서 힘을 줬을 때 이게 로테이션이 됐잖아요. 이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요것이 그대로 원래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밴딩만을 발생하고 이 토르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떨어진 요 위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단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토션을 발생하지 않고 오직 밴딩만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전단 중심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이거는 외부의 어떤 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단면의 모양이 결정만 된다면 전단 중심이 어느 위치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P가 여기 도심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요 단면에 전단유가 흐르게 됩니다. 전단유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의 전단율을 계산할 때 면적은 여기를 잘라서 계산해야 되니까 제로가 될 거고, 제로에서부터 맥시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같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맥시멈까지 2차식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또 대칭이니까 이렇게 변할 거예요. 또 전단율의 그 변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가 도심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전단유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겨요? 이쪽 방향으로 생기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반대로 생겼죠.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결국 이 변형이 생기는 걸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외력이고, 요 그림은 뭘까요? 요 그림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이 섹션을 자른 겁니다. 잘랐을 때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 쉐어 플로우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흐르고 얘가 이렇게 흘러야 서로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에 대한 거냐 하면 내부 포스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 전단유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회전되는 요 모양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이거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변형은 여기 내부 전단유에 의해서 여기에 변형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단 중심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토션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데, 이거를 막아주려면 토션을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가?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토션을 줘야죠. 그래서 상쇄시켜야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따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전단유가 이렇게 흐르니까 요거 F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 전단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탈 포스입니다. 토탈 포스는. 그래서 토탈 포스 하나로 우리가 대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V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 V가 되고, 물론 이 V하고 P는 똑같은 값이 되겠지만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 똑같은 분포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회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이 P를 요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거에 의한 모멘트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똑같기만 하다면 결국은 이 방향을 상쇄시키는 모멘트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돌리고 있고 얘는 사실상 반대 방향인데 크기는 같으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만 같다면
결국은 이 토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을 할 적에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모멘트의 중심을 놓게 되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그죠? 왜? V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모멘트 중심이 있다면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는 뭐가 돼요? 라지 FF하고 D를 곱한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토션이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얘가 요 A점에 똑같은 A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P2가 되겠죠. 이 P2하고 뭐하고 같으면 돼? 라지 FF하고 D하고 같으면 토션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토션이 상쇄된다는 뜻은 결국 이런 모양처럼 밴딩만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수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P에다가 2를 곱한 것과 라지 FF에다 D를 곱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전단 중심의 위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2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는 FFD 오버 P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 단면의 사이즈에만 관계되어 있는 값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단면의 치수가 정해진다면 전단 중심도 정해진다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변수는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똑같은 C라고 하는 단면을 갖고 있는 보에 대해서 전단 중심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shear center for the thin-walled channel section.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channel section이라고 그래요. Having the dimensions shown in figure.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요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B,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센터까지를 H, 그 다음에 여기 두께를 T라고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thin wall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라고 하게 되면 몇 차식서부터 없앨 수가 있냐면 2차식에서부터 대충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차식이라도 서로 이렇게 독립된 텀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t의 제곱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t가 있고 여기 t제곱이 있고 여기 t3승이 있다라고 했을 때 t제곱 없애버리고 t3승 지워버리면 이 비교가 안 되죠. 이쪽에 t하고 뭘 비교를 해야 되는데 t제곱 t3승을 없애버리면 비교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이가 t의 제곱만큼 차이가 날 때 그때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있고 t제곱이 있고 t3승이 있으면 t3승만 없앨 수 있는 거죠.